자, 지금 여기에 44번하고, 그 다음에 46번하고, 47번은 같은 카테고리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같은 단어가 remember가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46번도 똑같은데, 선생님 여기는 remember가 아닌데요? remember하고 여기 나와 있는 forget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그것도 뒤에 여기도 to 부정사냐 ing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조금 전에 했던 우리가 remember, 그죠? 자, 이거를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영어에서 뭔가를 기억하다라는 remember와 그거 정반대로 쓰이는 forge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는 의미는 다르지만 그 뒤에 영어에서는 동사가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동사 뒤에 우리가 뭔가를 쓴다면 동사가 아닌 준동사의 형태라는 걸 취합니다. 준동사라는 건 동사 쓸 수 없사오니 이거를 다른 형태, 다른 말로 to 부정사로 바꾸거나 to 부정사 어떻게 생긴지 알죠? to 동사 원형 아니면 동명사라고 하는 형태로 쓰거나 ing.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to 부정사랑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어요. 그죠? 그런데 동사에서 뭔가 모양이 바뀌는 이런 형태를 준동사라고 우리가 불러요. 토탈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둘 다 쓸 수는 있는데요. 둘 다 쓰는데 문제는 제약이 있어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기억하고 있다 또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인데요. to 부정사를 그 뒤에 쓰게 되면 아직 안 한 거야. 이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나 그냥 마음 편하게 미래라고 쓸게. 아직 안 일어난 일이다. 뭐뭐 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다 또는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반면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이미 했던 거, 과거에 이루어졌던 거, 뭐뭐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머리에 단어로 외워 넣으셔야지 자기가 이해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슨 제조 이해를 할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이해하기 편하려면 to 부정사의 to를 그냥 외우고 싶게 to는 우리가 전치사 to는 어디로가 있잖아요. to, you, 너에게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외우는 방식이에요. 그냥 내가 어릴 때 했던 뭐뭐로라고 외우고 그거를 그냥 앞으로 미래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단어들 뒤에 to 부정사 오면 이걸 머릿속 기억을 하니까 아직 안 일어난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렸구나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외우는 팁이에요. 이거는 그냥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내용 돌아갈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옛날 말이에요. 오마 샤리프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보다시피 대문자죠. 누구의 이름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것도 닥터 지바고라는 되게 유명한 선생님도 잘 모르는 아주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예요.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야. 그리고 이 오마 샤리프라는 이 인물이 이 사람은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야, 캐릭터. 그 다음에 라우렌스 오브 아라비아의 라우렌스 이것도 선생님 본 적은 없어 사실. 이 두 가지 다 그 문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자주 이게 이 제목이.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아래가 to see라는 건 아직 안 일어난 일이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억한다, 봐야 된다라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봤었던 것을 뭐가 들어갈까? 여기까지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오마 샤리프라는 것이 닥터 지바고라는 이게 사람 이름인가? 잘 모르겠는데 닥터 지바고라는 이 영화 안에 나왔던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봤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또 그 다음에 라우렌스 오브 아라비아라는 이 영화입니다. 둘 다. 오마 샤리프 사람 이름인가? 잘 모르겠는데 등장인물인지 사람 이름인지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을 봤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냐, 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냐라는 그런 내용인데 뒤에가 결정적으로 at that time 그 당시에 라는 뜻입니다. 나는 생각했다. 그가 매우 잘생겼다라고. 그러면 내가 봤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오마 샤리프라는 이 배우인가 봐요, 배우. 이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까요? 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될까요? 그러죠. 과거 일어났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형태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거 혹시 적으셨어요? 이거? 안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거 44번하고 46, 47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거다. 미안해요. 둘 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뭐라 그랬죠? 아직 안 일어난 일. 투부정사가 뭐뭐 해야 하는 것을, 반면에 ing는 그거 정반대되니까 했었던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Big Blackout이라고 하는 노벰버는 11월이죠. 9일날 1965년에 있었던 것, 그러한 빅 블랙아웃에 있었던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보다시피 이 빅 블랙아웃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1965년 11월 9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을 하는 걸까요? 또는 결코 잊지 않을 걸까요? 일어났던 사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그지?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을 거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being이 되겠죠. 자,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remember나 forget 뒤에 to 부정사가 쓰이면 앞으로 뭐뭐를 아직 안 일어난, 뭐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다. 반면에 ing는 정반대로 했었던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빅 블랙아웃이 아마 선생님이 어디 책에 봤던 걸로는 대정전인 것 같아요. 정전. 아예 빛이 다 사라졌던 그런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많은 사람들 수요 쓰다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블랙아웃이다 해가지고 걱정하는 거야. 갑자기 전기가 한 번에 싹 다 나가버리는 걸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력을 아껴 씁시다. 여름 같은 때 막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 블랙아웃 생긴다는 이거거든요. 정전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은요. 당신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본인 얘기 볼래요? John이라는 사람을 remind라는 단어의 뜻은 상기시키다. 다시 기억나게 만들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John에게 that 이하의 내용을 기억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guard는요, 물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John에게 기억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과거 했던 것을 뭐하러 굳이 내용상 야야 걔한테 꼭 이 얘기 전해야 돼. 아직 안 일어난 일이야. 꼭 걔한테 읽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도록 잊지 말고 말을 해줘 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난 일이 되겠죠. to remind라는 단어를 답으로 쓰셔야 되는. 자, 같은 카테고리란 말을 했습니다. to 부정사는 내가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미래로 했기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난 일, 그 말은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다. 반면에 그러면 이 to 부정사 아니면 동명사밖에 없으니까 동명사는 자연스럽게 과거에 했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는 뜻으로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45번은요. 자,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이걸 좀 봐야 돼요.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자, 컴마는 우리가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쓸 수 있다 없다. 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지금 여기 보면 a wide variety of indoor pollutant가 문장의 처음. 이게 만약에 include가 맞다면 뭔가를 포함한다는 동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되겠죠. 주어, 동사, 그러면 뭐를 타바코 스모크라고 하는 우리가 담배 연기라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말하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있는 완전 하나의 문장이죠. 자, 그런데 뒤에도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can ha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는 자, organic chemicals and harmful pest가 이 can have의 주어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얘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에요. 얘도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에요. 과연 컴마로 두 문장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AND라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착각하느냐면 A, B, AND나 또는 OR C가 나오면 우리가 얘를 얘는 연결되잖아요. 두 개의 문장이. 얘는 사실은 이 뒤에 AND나 OR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쓰고 그거를 얘로 대체해 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 부분은 까맣게 있고 A와 B 사이에 컴마 있는 것만 봐서 컴마는 연결이 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립된 하나의 문장과 다시 말해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문장과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문장은 절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컴마로는. 연결하려면은 뭐 AND가 됐든 이런 식의 쓰이는 접속사가 들어가겠죠. 아니면 방법 하나 더 있죠. 이 앞에 문장에 여기에 접속사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when이라든가 너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because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이 접속사가 여기까지 문장을 이렇게 하나를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라는 걸 이 컴마까지 해서 딱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얘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해주죠.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없죠. 이 지금 접속사 없죠. 그러면 한마디 두 개 문장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떤 주어와 동사와 이런 하나의 어떤 문장과 절대로 컴마를 찍고 또다시 두 번째 주어 동사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뒤에 부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종류의 것이 돼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법 문제에서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이용한 문장은 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역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기억나요? 분사 구문이란 건 뭐뭐 ing로 시작된다거나 pp로 시작되는 엄밀히 따지면 얘는 문장이 아니에요. 구예요. 구. 단어예요. 자,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앞에 쪽이잖아요. 관계대명사 뭐가 필요하죠? 그 앞에 선행사가 필요하죠. 뒤에 쓰였을 때는 이 앞에 있는 뭐가 선행사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려 앞에 있을 때는 선행사가 없잖아요. 여기에 만약 관계대명사 들어가면 선행사가 어디 있어요? 앞에 문장이 없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쓸 때는 두 개 되지만 이렇게 완전한 문장 앞에 어떤 단어를 문장을 쓸 때는 컴마로 연결하려면 반드시 분사 구문이 돼야 돼요. 어찌됐든 내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 안 된다 그랬어 선생님 분명히. 그러면 뭐는 가능해? 동사는 못 쓰지만 이 ing는 그 뭘까 여기서는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했죠. 형용사는 10개든 20개든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재 분사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현재 분사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문장 구조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컴마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가 그 책은 describes 묘사하다 설명한다 the authors 뭐뭐뭐 목적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죠. 자 그런데 이 앞에가 지금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장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왜? 독립된 문장과 하나의 문장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이 자리에 그래서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죠? ing나 pp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분사 구문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떨 때 ing를 쓰고 어떨 때 pp를 씁니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이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분사 구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원래는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여기가 어떤 문장이었었냐면 이것만 좀 집중해 들으세요.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컴마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문장에 접속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갔을 겁니다. 1번에 위치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가 들어가 있었을 거고 세 번째는 동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게 들어간 이런 형태의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길어. 그래서 위에처럼 구의 형태로 줄여 쓴 게 분사 구문이에요. 줄이는 방법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먼저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어가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랑 같은 경우는 생략합니다. 만약에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때 어떻게 하죠? 그냥 그대로 놔둔다. 생략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동사인데요. 동사도요. 뒤에 있는 문장과 동사가 같을 때, 얘는 동사가 같은 동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시제가 같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앞에 부분 바꾸는 거죠. 이 앞에가 뭐가 되느냐. 시제 같게 되면 얘가 동사 원형의 ing. 동명사인가요? 아니요. 얘는 현재 분사. 얘를 만들어요. 선생님, 그런데 그러면 pp는 언제 쓰죠? pp 언제 쓰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pp. 그죠? pp는 언제 쓰느냐? 자, 원래는 다 동사 원형의 ing 형태가 되는데, 영어에서, 자, 우리가 이 ing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이 가능한 경우. 어떤 경우냐? 비동사가 현재 분사로 쓰이는 being의 경우. being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영어에서 수동태만 수동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동사 플러스 pp가 필요해요. 그러면 뒤에 뭐만 남겠어요? pp만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처럼 ing입니까? pp입니까? 라는 말은 자 일단 이 앞에가 맨 먼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또 주어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 뒤에 있는 주어랑 같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요, 자연스럽게 여기 문장에 주어였던 더 북이 여기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보시고, 인지 잘 보세요. 세 번째는, return이 되려면 그 앞에 뭐가 하나 빠져있다고? 영어에서 우리가 모든 분사 구문은 ing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ing가 아니라 pp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앞에 ing 단어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략할 수 있는 ing는 뭐냐면 being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거. 다시 말해서 being written, 쓰다가 아니고 쓰여지다면 가능해요. 근데 writing이라는 단어는 이 주어가 이 행동을 직접 할 때, 능동의 관계일 때 쓰거든요. 자, 해석해 봅시다. 책이 씁니까? 쓰여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상에서도 뭐가 되겠어? 답은 written이 되겠죠. 요런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에요. 정석. 수학의 정석은 아니고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어려운 경우 내가 이 단어를 몰라. 예를 들면 이 writing이나 written은 내가 아는 단어인데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 그걸 ing 쓰느냐 pp를 쓰냐고 물어봤을 때는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정확도가 100%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나 정리해드리면 ing가 들어가 있는 분사, 그 다음에 pp가 들어가 있는 분사. 일단 이거 한번 시험삼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맞느냐면 ing가 됐을 때 그 뒤에 반드시 목적어, 왜 동사는 목적어 필요하잖아요.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 뒤에. 반면에 과거 수동태는요,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가서 만들어진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왜 그 뒤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러한 명사 같은 게 우리 소위 말하는 목적어라고 방금 했던 이러한 명사가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있지 않겠죠. 자, 볼까요? writing이라는 거였다면 뒤에 뭐가 나왔었을까? 명사가 나왔어야 돼요. 명사 있어요? 이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나온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명사 있었으면 writing이 맞아요. 없죠. 그럼 조금 전에 말한 pp가 쓰면 pp는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없죠. 답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 여기는 하나의 큰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확도가 한 80%밖에 안 돼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우리가 사형식과 오형식이라는 그 문장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만드는 단어들. 그 뒤에는 사형식 같은 경우는 명사가 2개 나온다, 목적어가 2개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앞으로 보내도 하나가 남아있어요. 감목, 진목. 그렇죠. 감목, 진목. 두 번째는요, 오형식은요,
목적은 하나지만 목적은 앞에 가지만 뒤에 목적격 보호라는 또 다른 명사 하나를 더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ngt에 그런 걸로 우리가 오류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단어는 정해진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방금 했던 분사와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누구누군가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나타낸다? 감정은 우리가 뭐야? 뭔가 기쁜 또는 뭐 슬픈, 우울한 또는 뭔가의 흥미로운, 놀라운, 아이고 너무 말라서 너만 안 쓰겠습니다. 이런 등등등 뭔가 사람의 감정과 관련돼 있는데 이런 단어 이게 분사로 쓰이는 거. 대표적인 게 놀랍다라고 하는 surprising과 자 surprised가 있어요. ing랑 pp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 얘는 조금 다른 식으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ing는 소위 말하면 뭐냐면 뭔가를 주는 애 뜻입니다. 능동의 뜻이기 때문에 반면에 ed는 우리가 과거 분사죠. 뭐뭐를 받는 애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왜? 이 ing든 과거 분사든 둘 다 분사라 그러잖아요. 분사하는 역할은 뭐라고?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럼 얘가 수식해주는, 얘네가 수식해주는 명사가 이 행동을 남에게 주는 애 의미면 ing, 받는 애 의미면 pp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많은 information이라는 명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명사를 앞에는 interested나 interesting이라는 얘는 둘 다 뭐라고? 분사잖아요.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며줘요. 어떠한 정보야. 중요한 거 이 정보가 흥미를 받나요? 흥미를 남에게 주나요? 정보가 흥미를 받아요? 정보 네 친구 이름이니? 그 정보를 들은 우리 시청자들은 흥미를 받는 거겠죠. 하지만 정보는 흥미를 우리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지가 받진 않아요. 이름이 정보이지 않고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흥미를 주는 정보란 말로 interesting이 되는 거예요. 자, 아마 뒤에도 같은 형태일 겁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영어에서 confuse란 말은 혼란하게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ing냐 pp냐인데 누가 이때는 얘가 누구를 꾸밀까? 너야 너 주어를. 그럼 너란 사람이 남에게 혼동을 줍니까? 일이 받습니까? 봐야겠죠. 만약에 당신이 이거 한다면 무엇에 대하여 정확한 포크나 나이프나 스푼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남에게 주는 걸까요? 받은 걸까요? 당연히 받는 거겠죠. 이런다면 뭐 해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봐라. 네가 그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은 그 지금 상태가 무엇에 의하여 혼동이 되어진 상태잖아요. 받는 상태잖아요. ED를 쓰는 거예요. 자, 이해했어요? 또 그대로 가서 54번. Not too many years ago. 너무 많이 옛날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unexciting이냐 excited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experience 경험이다. 그러면 ing냐 pp냐가 뒤에 있는 경험을 꾸미죠. 경험이 흥분을 남에게 주는 경험입니까? 경험이 흥분을 받는 경험입니까? 어떤 경험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경험이 흥분을 받습니까? 흥분을 줍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exciting이라는 in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예로 ing하고 선생님이 pp를 들었는데 뭐뭐를 주는과 받는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잘 풀었네요. 뒤쪽을 갈게요. 이건 뭘까?
자, all during his political career, 그의 전체의 정치적인 그 경력 동안에 세니럴 베이커라는 베이컨 의원은 믿는다. 이게 좀 잘못됐네요. 뭔가 believed가 나오는 거 해야 될 텐데. 그것은요, 국가의 welfare, welfare는 복지다. matter란 단어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의 복지입니다. 중요한 뭐냐? 힘은 이 지금 the nation's welfare란 자리에 들어갈 게 얘냐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그가 믿기에 중요한 건 그냐? 아니면 his는 우리가 그의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의라는 뜻도 있는데 이번은 뭐냐면 그의 것입니다. 소유격. 한마디 뭐야? his. 여기는 welfare라는 말을 줄여서 그의, 이때는 그 의지, 그의 복지를 한마디로 그의 것이라 바꿔 쓴 거예요. 그럼 비교 대상이 갑자기 나라의 복지하고 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라의 복지와 그의 복지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답은 히스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이거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히스가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는 뒤에 명사 없으면 쓸 수 없어. 그의 것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걸 아마 많이 잊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하나 더. 자, 이건 일단 kil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kill이라는 단어 뒤에 them이라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고 themselves라는 단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이 kill이 죽이다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쓰여 있는 이 them이나 또는 themselves는 이 자리가 지금 목적어 자리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them을 쓰고 어떤 경우에 themselves 씁니까? 둘 다 된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문장의 주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themself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어랑 이의 지금 목적어하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기대명사 써야 됩니다. 반면에 주어하고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목적어하고 같지 않을 때는 them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파악을 해요.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굽니까? 어떤 with란 것은 우리 잡초는 and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rap과 kill이 병렬 구조일 겁니다. 1번, 2번. 그 자신을 식물 주위로 그 자신을 둘러싸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그 잡초랑 둘러싸는 그 식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줄기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죽이는데 themselves 써버리면 자기가 스스로 자살한다는 뜻이에요. 뭐하는 경우? 왜 자기가 식물 주위를 둘러싸서 지가 자살을 합니까? 무슨 자살나무예요? 그게 아니라 이 식물을 죽여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잡초하고 식물하고가 같은 대상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them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조상에서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them과 themselves, 다시 말해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면 반드시 이 앞에 쓰인 동사가 누가 하는 행위인지 이 동사의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는 여기죠. 같은지 같은 대상이 아닌지, 같은 대상이면 자살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them이면 다른 대상을 죽인다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them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였죠?